정치 귀족들이 입법부를 담당했으나 그 출신을 살펴보니 법조인 출신. 그들이 서로 삿바싸움을 하는데요. 입으로는 국민과 더불어서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선거 때 나올 때 맨날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라고 나옵니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 사실은 그 말을 하는 순간 참 이게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을 안 했으면은 순환을 받지 않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이제 테스트가 시작이 되는 거죠. 현실에서는 그들끼리 그들을 위해서 그들만의 계산으로 싸움을 합니다. 선거에 임했을 때 국민과 더불어서 그러면서 하다가 이제 당선이 딱 되고 나면은 그거는 그거고 공약은 공약이고 정치는 정치고 뭐 지금은 지금이고 딱 그렇게 돌아서요. 우리 정치인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맞죠? 법조인들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안 통합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결과가 아주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지금 대장동 사건이 저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지 뭐 본인들이 왜 저렇게 어떤 마루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정치인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면 그렇다면 민주주의에 실현하기 위해선 국민이 변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지금 내가 이제 많은 정치인들 얘기를 하지만 정치인들을 탓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민의 책임이 더 많이 있었던 부분이지. 정치인은 정치적인 행위로서 정치라는 어떤 활동을 공급해주는 사람이고 그 수요자인 국민이 있는데 수요자가 나한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분별을 하지 못하면 공급자는 계속 그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를 모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정치인들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지. 그래서 지금 제가 국민한테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국민 책임이지. 왜냐? 국민이 어려운 거거든. 그러면 내가 어려우면 내가 어려운 근본 원인을 알아야지 되는데 정치인들만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정치인들은 급여 받을 거 받고 또 내가 가진 역량의 범위 안에서 또는 내가 가진 생각의 범위 안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 국민이 뽑아줬으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자기가 가진 생각의 범위를 초과할 수가 없는 거지. 참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시험장에 들어가잖아요. 민법 시험을 치른다고 들어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 결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결과는 내가 가진 그 실력의 범위, 민법 교과서를 내가 공부를 했는데 그 실력이 70이면 시험 결과는 70이 나오는 거고 또 내가 실력이 좋아서 90이면 90이 나오는 거고 내가 실력이 없어서 50이면은 나머지 이제 50%의 문제는 모르는데 그걸 아무리 끙끙 앓고 가지고 시험 내내 가지고 있는다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문제 못 풀잖아요. 시험 쳐봐서 저도 시험 많이 쳐봐서 알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문제는 그냥 끙끙끙끙 알아도 결국은 못 풀어서 그냥 찍어야지 됩니다. 근데 이제 찍는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죠. 우리가 문제를 접했을 때 정확히 알 때가 있고 또는 비스무리하다 알 때가 있고 아예 몰라서 그냥 찍을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 찍기도 실력이다. 이거는 비스무리하게라도 뭔가 어딘가에 느낌이 있을 때 얘긴데 아예 모를 때는 그냥 찍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단계별이 있는데 확연히 아는 문제는
시간이 걸리지 않죠. 빨리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문제가 참 쉽게 느껴져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한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은 내가 모르는 문제, 이 문제와 이 문제를 모른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요. 근데 공부를 아예 안 하는 학생은 내가 모르는지 아는지조차를 몰라요. 근데 사실은 이게 참 법조인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지금 국민들이나 우리 법조인들이 지금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지금 태반입니다. 참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아니 내가 문제의 근본을 알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다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또 무엇을 이제 모르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남죠.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법조인들부터 생각의 질을 한 단계 올려서 이런 정치와 경제적 현상을 밀도 있게 살펴봅시다.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잖아요. 기소권이 검사한테 있죠. 그 다음에 조정위원들이 조정을 하죠. 저도 이제 조정을 하니까 변호인들이 변론을 하죠. 또 판사가 재판을 하죠. 이런 게 이제 법조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까지는 법조인들이 판결을 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검찰이 대장동 일당을 기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대표를 기소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야당의 대표를 기소를 하든 아니면 대장동 일당을 기소를 하든 이것이 이게 내가 무엇 때문에 기소를 하는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가, 이게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의를 맨날 바로잡는데 왜 이렇게 범죄자들은 늘어나고 정치적 비리는 점점 커지고 왜 피의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마약범들은 점점 많아질까요?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왜 그럴까? 내가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자 해서 재판을 했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바르게 재판을 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사회가 점점 범죄자가 줄어야 되고 원고 피고가 싸우는 일이 점점 없어져야지 되는데 점점 많아지고 파산자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마약범들이 팍 이렇게 난리 났어요. 요즘에 막 연예인들 뭐 이렇게 뽕하고 마약하고 그리고 이제 대장동 일당들이 기소하면은 대장동 사건이 다시 안 생길까? 지금까지 많은 비리 사건, 그 다음에 뭐 무슨 사건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 깜빵 보냈잖아요. 기소시키고 형을 받게 하고 깜빵 보냈잖아요, 검사들이. 그런데 점점 더 사건이 커졌네? 역사 이래 뭐 최대 사건이라고 말을 하네요. 이게 뭘까? 내가 정의를 실현하는가? 범죄자들을 더 많이 키우고 있는가? 이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지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참 잘했으면 우리가 결과가 더 좋아야지 되는데 결과가 더 하자. 이게 이제 피의자, 피고인,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되는데 이런 수감자, 그 다음에 전과자, 원고 피고 싸우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법률적 하자가 왔을 때 우리 법조인이 책임을 지고 법조인들한테 찾아옵니다. 법률적 하자가 생긴 거예요. 하자. 육체적 하자는
의사한테 가지만 법률적 하자는 법조인들한테 왔는데 하자가 치유가 돼야지 되고 또 법조인들이 하자를 치유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는 많은 수감자들을 아주 그냥 범죄를 많이 생산을 했습니다. 범죄자들을 이 부분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이 냉철하게 지금 현실을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이 이제 점점 커져요. 법원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들의 숫자도 많아지죠. 이게 뭘까? 그런 일이 없어져야지 되는데 이상하네, 더 많아지네. 우리 그 검사 출신들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기소하려고 하는가? 내가 과연 저 사람들을 기소했다고 쳤을 때 정의를 실현한 것인가? 사회 이 정의를 바로 잡는 것인가?